2020년 5월 15일 아침 7시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인지 알고 선생님들 얘기를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의 담임선생님들을 이렇게 여러가지 추억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올리고, 또 방호제 영상 편지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동창 몇 사람한테 그걸 보내줬더니, 더군다나 저보다 나이가 좀 미인 이제 할머니들이라 또 감동해서, 어떤 친구는 참 옛날 궁핍했던 시절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선생님도 또 전화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은 마치 비행기를 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제 마음이 하여튼 아주 짧게 한 줄도 안 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일기에도 썼었고, 제가 남들한테 뭐 떵떵거리면서 하는 위치는 아니고 간신히 밥은 굶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이 건강과 어쨌든 머리를 물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해주신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과 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어오면서 저를 아껴주시고 지식을 전수해준 선생님들 덕분이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죠. 잊지 못하는 분들. 힘들 적에도 부모님과 그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제가 기분 좋아도 또 기분 좋은 일 있어도 다 그 덕분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제 이 영상 편지를 보냈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진짜 선생님들한테 맞은 생 기억뿐이 없다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안 그러겠죠. 요즘은 그러면은 큰일 나죠. 저도 물론 초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 담임도 아닌데 5학년 때일 겁니다. 학교에 교실 한 칸을 해서 무슨 도서실인가를 만들었을 때 그 담당을 했는데, 제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 애들이 몇 명이 같이 그걸 맡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제가 지금도 정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뭘 버틸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억센 주먹으로 여기 그냥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속된 말로 아구창을 여긴다 그러죠. 그렇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혹시 길에서 만나면 저는 꼭 무슨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 중학교하고 좀 떨어진 곳에 그때 뭐죠? 각종 학교 비슷한 데로다가 이제 중학교로 옮겨가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아니면 미안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한테 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여주중학교 이병두라는 애는 가다가도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그런다. 그 다음에 제가 성인이 돼서 누가 요즘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문병을 갔는데 그 옆에 또 그 선생님도 문병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존대를 쓰고 그래서 이 선생님 왜 이러시냐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그랬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냥 뺨 살짝 때린 것도 아니고 온 힘을 다 줘서 때렸으니까요. 간혹 아마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진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요즘은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그런 경우에도 학부모가 바로 변호사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참 이게 이쪽 극이나 저쪽 극이나 참 그건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넓게 잡히는 카메라는 안 가져 나오고 그냥 노트북 카메라로만 짧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그 김승철 교수의 무주와 방랑이라는 책을 읽다가 재밌는 구절을 봤어요. 구절을. 이게 마크 테일러라고 하는 해체 신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체 철학하던 해체 신학이 있더라고요. 신은 악마를 부르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신과 악마는 같이 움직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어떤 경전이나 뭐 이런 걸 읽지 않은 어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죠. 좋은 일만 계속 온다든가 나쁜 일만 오는 경우가 없는 건데, 아마 제가 영상편지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연거푸 오느냐, 나한테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닥치느냐 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몇 차례 있는데 재벌인 정몽원 같은 사람도 그랬고, 재벌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었죠. 옛날에 부산시장 지낸 안상영도 그랬고, 대법원장 지낸 누군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온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불교 경전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인도에 가면은 옛날 고대 조각들이 나오는데 신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보면 같은 몸에, 그러니까 한쪽은 불행이고 한쪽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동물 조각을 한 것도 있고 그렇죠. 며칠 전에 이민영 선생의 시시한 인생은 없다를 읽다가 그런 경전 내용이 있어요. 대승 경전 쪽에 대반열반경에 보면 홀로 사는 사람한테 있는데, 남자가 홀로 일단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 밤중에 웬 요즘 말로 묘령의 여인이 찾아와서 나 좀 묵어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럼 당신은 누구요 했더니 나는 공덕천이다. 그러면서 얼굴도 예쁘고 온갖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나도 뭐가 풀리나 보다 했는데, 잠시 있으려니까 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누구요 하니까 나는 지금 안에 들어간 누구의 동생이다.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주고 보니까 이 여자는 아주 얼굴도 험상궂게 생기고 참 한눈에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얼굴이었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날이니까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그 묘령의 여인, 아주 예쁜 착한 그 공덕천이라는 여인이 들어오게 해라. 내 동생이다. 우린 늘 같이 다녀야 한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그 가난한 남자는 둘 다 쫓아내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경전에서는 세 번째 또 다른 남자는 그럴 경우에 그냥 그럼 둘 다 같이 있자. 두 분 다 오래오래.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 신과 악마가 그냥 같이 살자 하고 했답니다. 하여튼 이런 대반열반경에 나온다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참 이성적으로는 알겠어요. 늘 행복과 불행은 함께 다니는 것이고, 복과 박복도 그렇고, 밝음과 어둠은 늘 같이 하는데,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계속 어두운 일만 생기나, 제가 페이스북에 가끔
왜 이렇게 터널이 계속 끝없는 터널이 이어지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만 무슨 마지막엔 이 끝없는 터널도 언젠가는 끝나고 바깥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어렵죠? 그 시기를 넘기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계속 이 흑암천만 찾아온다고 어둠만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래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일을 당하면 더욱 힘이 드니까 그 사람들은 절망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간혹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벌이 됐던 그 큰 회사를 소유주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자기들은 굶어 죽을 일은 없는데도 또 이 어둠이 언제까지 끝나냐 하고 하소연도 하고 혼자 머리도 아프고 그럴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럴 것입니다. 불행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 행복은 결코 있을 수 없고 그런 행복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뒤에 같이 없는 밝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그 밝음은 어떤 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지방에 계속 낮 천상만 그건 뭐라 해요? 백야라 그러나요? 밤에도 그냥 환하게 밝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세상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난만이 환한 대난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면 계속 깜깜한 밤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지금 인터넷상에 뭐죠? 그 주로 활용하는 블로그가 점검 시간 하고 있다고 전혀 내용을 어떻게 살펴낼 수가 없고 실은 어제 오후에 손님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저보다 12살 위인 선생님 한 분은 수십 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약속이 며칠 전에 수요일날 점심 때쯤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가서 뾰족국밥집 가서 청국장을 먹고 들어왔는데 그러고 좀 있다가 3시쯤 예전에 같이 뭐 한두 선 아니었지만 저를 참 친선 방문해 주셨어요. 맛있는 커피를 500g짜리 또 해오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복분자도 몇 잔하고 나중에 차도 하면서 세상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지냈는가 했는데 또 젊은 멋쟁이가 실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앞에 온 손님과 또 우리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인 사이더라고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또 이어갔고 두 번째 손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또 그 젊은 멋쟁이는 밤늦게까지 같이 있으면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복분자주도 몇 잔 마시다가 또 깨서 가야 되니까 영화 한 편 보자고 저는 몇 달 전에 봤던 미드웨이를 같이 봤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졸다 말다 이래가면서 거의 11시 반이 다 돼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근 20살 가까이 17인가 18 차이 나는데 그래도 제가 늘 배울 게 많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도 같이 잘 통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 어려운데 요즘은 그 진영이라는 벽이 하도 무서워서 어려운데 그래도 같이 편하게 그걸 서로 잘 맞춰갈 수 있는 사이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가까이에 젊은 사람이 저하고 같이 생각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어제는 오후에는 책은 하나도 안 읽고, 안 읽었다 그래야 되나, 못 읽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근데 매일 이렇게 뉴스 같은 걸 중간중간 보면서 블로그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이튿날 아침에 이 영상 편지를 하면서 세상 얘기를 나누기가 좋은데, 어제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제 뉴스는 거의 보질 못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실은 뉴스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번도 안 봐도 아무 지장 없고, 제가 말씀드린 TV 드라마 아무리 유행하는 것도 안 봐도 지장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쨌든 어제가 스승의 날인지 알고 이런저런 저거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연락이 되고, 또 초등학교 그 착한 이제 할머니가 된 그 옛날 초등학교 친구들과도, 한 친구는 한참을 통화를 했어요. 울먹거리더라고요. 또 돌아가신 그 담임 선생님 생각을 하면은 내일 눈물이 난다고. 지금도들 그런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예전에 시골에서 그렇게 여학생들 찬빗으로 머리 빗겨주고 이러던 선생님들은 불가능하고, 요즘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뭐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운 시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영상 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 이 파라솔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아주 좋아하는 애청자도 있더라고요. 글쎄, 제가 애청자라고 붙여주는 거지. 아마 이 양반 오늘도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비가 너무 또 자주 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물더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선, 중간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나치지 않으면 모자르고, 날씨도 이젠 지나치게 덥지 않으면 아주 춥고, 봄과 가을은 거의 사라져가고. 그래서 거기다 비해서 제가 세상에 봄과 가을이 사라져가듯이 사람들 사이에도 중도가 없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좌와 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예전에 어느 분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래서, 좌우의 날개가 힘을 내려면 몸통이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몸통이 없습니다. 양쪽 좌와 우의 날개가, 실은 좌우도 아니지만 그냥 저 잘났다고 요동을 치면, 그럼 왼쪽 날개만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쓰러질 것이고, 빙빙빙빙 돌기만 할 것이고, 오른쪽 날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모르고 요란들을 떱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윤미향 씨인가 뭐 하는 사람하고 정의 기억이 안 되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해명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방식, 그리고 지금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다 친일파라고 몰아대고, 이렇게 또 진영을 구축해서 방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면서 난 이제 저 사람들 말 못 믿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래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편이 하면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맞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개를 돌리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더 단단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영을 단단하게 쌓아가는지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점점 좁아들죠. 그들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들 겁니다. 단단해지긴 해도. 마치 신흥 종교 집단들 중에 밖에서 비판이 생기면은 견고하게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다가 외로워지고, 그러면 더욱더 담을 더 튼튼하게 쌓으려고 들죠.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로운 사회에 가는 길을 또 늦추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아침엔 욕으로도 먹겠지만 정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정의 팔아서 돈도 벌고 명예도 버는 사람들, 뭐 살아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우리는 100% 옳다, 우리 보고 뭐라는 놈들은 곧바로 나쁜 놈이라는 거는 과거의 운동권들한테 빨갱이라고 붙이는 딱지나 똑같이 친일파라고 붙이는 거,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결코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 뭐 매일 두서가 없습니다만 두서없게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41번째 편지였습니다.